지분 희석 동영상을 보시고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 하신 분이 있습니다.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스타트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분 희석 시점을 보통 어떻게 잡나요? 창업자가 생각하는 멤버가 세팅된 후 추가 멤버가 있을 때 희석인가요? 아니면은 처음부터 희석인가요? 지분 그리고 지분 희석 관련된 것도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, 그리고 실제 이제 실용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각자 가지각색이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의 이해도를 조금은 높이기 위해서 요 희석 시점을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경우,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한 경우가 있는데요. 마음 맞는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자.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명 중에서 CEO, CTO 다 나눠가지고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자. 이럴 경우,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명한테 할당되는 지분이 제일 이제 그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40%, 그 다음이 30%, 그 다음이 20%, 그리고 10%. 이렇게 4321 구조로 이제 다 합치면 100%가 되겠죠. 이렇게 이제 각자 지분을 갖고 회사를 창업을 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.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이 나왔고,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첫 번째 이제 기관 투자를 받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첫째 들어오는 이제 시리즈 A 투자자는 회사 지분의 10%를 이제 받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, 이 투자를 받은 후에 지분이 어떻게 바뀌냐 한번 계산해 보면은, 요 이제 40%는 이제 36%로 이제 희석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요 30%는 27%로 희석이 될 거고요. 20%는 똑같이 이거는 기본적인 산수니까 18%, 그리고 이제 10%는 9%, 그리고 이제 그 시리즈 A 투자자의 10%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각 지분이 희석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시리즈 B 투자자가 들어오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아마 희석이 될 것입니다. 두 번째 경우는 그 4명이 아니고 그냥 한 명의 단독 파운더가 회사 지분을 100%를 이제 가지고 일을 시작한 케이스도 있습니다. 솔직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도 처음 회사 시작할 때는 그냥 단독 창업가 혼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 사람이 일을 이제 좀 하다가 괜찮은 코파운더를 만나서 요 코파운더한테 회사 지분의 30%를 이제 줬어요. 그렇게 될 경우 이 원래 이제 100%를 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 단독 파운더는 이제는 회사 지분의 70%만 가지고 있겠죠. 그래서 두 명이서 이제 100%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번과 똑같이 열심히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고, 그리고 시리즈 A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를 하면서 만약에 회사 지분의 20%를 가지고 간다.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원래 창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분이 희석되는 거는 요 이제 70%는 56%가 될 거고요.
30%는 이제 24%가 될 거고, 그리고 뭐 이제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20% 이렇게 해서 이제 합치면은 회사의 100%가 되고,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는 똑같이 이제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옵션 풀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은 회사를 아예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뭐 만약에 3명이 회사를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직원들을 계속 이제 채용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제 스톡 옵션을 우리가 줘야 될 건데, 이 사람들한테 아예 줄 스톡 옵션 풀을 우리가 뭐 10%든 20%든 30% 정도 일단 아예 만들어 놓고,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자 라는 게 이제 옵션 풀이고, 솔직히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투자 계약서에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항목이 됐고요. 이 옵션 풀이 들어가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요 2번의 경우에 시리즈 A 투자자가 20%를 받고 이제 뭐 오늘 투자를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재를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,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분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. 그러고 신규 만약에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신규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고,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 전에 들어온 투자자는 솔직히 일주일 동안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회사에 신규 투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 시리즈 A 투자자의 20%가 다시 또 희석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옵션 풀이라는 것들이 항상 그 계약서에 들어가게 됩니다. 통상적으로 옵션 풀을 한 30% 정도 그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제가 1번 이제 4321 구조로 만약에 이제 가면서 30% 옵션 풀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. 첫 번째 창업가는 28%를 갖게 될 거고, 두 번째는 21%, 세 번째는 14%, 그리고 네 번째 창업가는 7%,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발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 30%의 옵션 풀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고,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이 기존의 그 창업가들은 희석이 되겠죠. 근데 투자자가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이나 주식을 좋아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세팅해 놨던 요 30% 옵션 풀에서 계속 이제 지분이 나가기 때문에 요 투자자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희석이 없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는,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더해진 게 이제 옵션 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